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로도 어김없이 하방 압박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4,000원 밑으로 끄집어내리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맞춰서 나왔던 어떠한 소식이 있냐? 자, 미국과 중국의 결국 시작된 관세 전쟁이 또 한 번의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는 이미 임시적으로 유효했습니다. 어느 정도 딜레이된 시간을, 관세의 시간을 벌어놨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야기가 틀리죠. 미국과 중국, 강력한 라이벌 국가답게 미국과 중국의 각국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전쟁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들 생각해 보시면 지난 트럼프 1기 시절에도 분명히 이 부분은 있었다라는 거 다들 기억나시죠?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또 한 번 휘청거리기는 모습을 만들어줬고 어제 날짜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급락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새벽에 다시 반등력을 끌어올렸던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현재 시점의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부분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통용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도 왜 이렇게 관세 전장의 가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물론 우리 개인도 있지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의 영향을 당연히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어제 날짜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관세 폭탄을 맞은 가상자산 문제는 금리 인하 속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지만 첫 번째 관세 폭탄 이 부분은 당연히 시장에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모두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을 건들 수 있는 요인 당연히 미국이란 나라가 얼만큼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속으로 들어가면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도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코인은 비축 자산을 만들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코인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미국 입장에선 코인 시장의 수도가 되려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도 코인을 사 모아야 되겠죠? 사 모으려고 봤더니 많이 올라간 단가에 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은 필요하겠죠? 이게 단순히 미국이란 나라를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이란 나라가 한 고래다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고래의 입장이라면 조금 더 저점에 매수를 하고 싶겠죠. 결국은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자신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저점의 매집 라인을 가져가고 있다. 시장은 충분히 흔들릴 만한 요인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실 겁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서 급락에도 고래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리플의 강력한 고래들의 매집량을 볼 수가 있죠. 40%가 급락했습니다. 40%가 급락했는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섭죠.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왜? 리플이라는 코인이 1,000원대 라인에서 4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서야 빛을 보고 올라와 있는데 너무나 고점 같죠. 이 고점에서 고래들, 얘네들은 매도 안 하지만 개인들은 매도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 날짜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다들 기억나시죠? 관세라든지 이들은 대외적인 이벤트가 말고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본격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해당되는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이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당연히 이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코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리플은 추가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실질적인 달러가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말 그대로 코인 시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여기 있죠. 왜?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에요. 기축 통화국이 달러를 발행하는데 이 달러의 사용처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 브릭스라는 연합이 나오면서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많아졌고 여기에 사우디까지 미국의 최대 우방 국가인 사우디가 브릭스 연합에 들어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달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도대체 뭘까? 그게 바로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상자산 시장을 꼭 손에 짚고 싶어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지금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먼저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강력한 리플 코인의 모멘텀들을 제공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렇게나 흔들리면 개인 투자분들은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이 박스권을 보이시죠? 이 박스권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물론 4,000원 선까지 봐야 된다. 제가 맞췄다, 안 맞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4,000원 선까지 봐야 되는 부분에서 여기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방 압박을 가져올 만한 요인이 있는데 그 전 박스권을 보게 되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4,000원부터 3,000원대 라인. 왜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을까? 이 박스권에선 고래들이 어떠한 행위를 합니까? 당연히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모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비중을 추가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그냥 매수해서 시장가로 끌어올리면서 매수하겠습니까? 고래가? 안 그러죠. 고래는 매집이라는 걸 해요. 이 매집이라는 게 뭐죠?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요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래들은 비중을 추가하면서 개인들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자, 불과 어제만 불안감에 휩싸였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3,000원을 이탈했을 때도 3,000원을 이탈했을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고 그 전에 얼마였습니까? 2,000원대. 그 전에 1,500원대.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3,000원대 매도했는데 4,000원까지 올라가. 4,000원에 매도했는데 5,000원까지 올라가. 당연히 후회가 남는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만 하시든 기본적 분석만 하시든 하나만 하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흔들리는지 이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야지 확실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나는 매수하고 어떻게 나는 매도를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자료를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도 함께 받으시면 더욱더 좋겠죠. 안정적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4,000원 이탈했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니까 매수랑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니신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 때문에 흔들렸다. 근데 어이없게도 고래들은 매도를 하지 않았다. 이게 2월 3일 어제 날짜로 나왔던 뉴스입니다. 어제 밤에 나왔죠. 근데 이 뉴스 많이 보신 적이 있죠. 어떤 부분일까? 자, 이러한 유형의 뉴스가 지난 12월 20일에도 나왔던 뉴스입니다.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죠. 12월 20일 날 업비트의 고래가 리플을 1조를 매도했다. 굉장히 직접적인 뉴스입니다. 고래가 매도를 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리플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대량으로 매매가 일어납니다. 대량으로 매매가 일어나는데 그냥 시장에다가 그냥 물량을 팔겠습니까?
엄청 급락 나오도록 이걸 유도하지 않죠. 이걸 유도하지 않아요. 1조를 직접 팔았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수가 뭡니까? 누가 1조를 매수했을까? 개인일까요? 아니죠. 이건 고래예요. 고래가 1조를 팔았고 다른 고래가 1조를 매수한 게 됩니다. 물론 대량 매매했으니까 블록 딜이죠. 블록 딜이라는 것은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현재가보다 저렴하게 팔 거니까 살 사람을 먼저 구하고 나서 매도가 되는 게 바로 블록 딜이라는 거. 주식 거래 오래 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개인들은 매도가 유도됐고 매도가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났겠지만 고래는 다시 이 부분을 가져갔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2월 4일 오늘 날짜 나온 뉴스인데 니플은 올해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기관 투자 알트코인으로 급부상했다. 자, 왜 기관이 니플을 콕 집어서 투자를 하고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가 고래라고 하는 세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은 당연히 관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회사가 트레이딩을 합니다. 회사가 수출과 수입을 하죠. 그러한 부분에 관세 부분은 당연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같이 받는 이유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이 그만큼 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기관이 왜 니플을 투자할까? 이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과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돼 있어요.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니플의 원장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9월 28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영향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까? 이 두 가지 업데이트를 나누어서 진행했는데 보시면 이 두 업그레이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RLUSD,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용?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스테이블 코인을 왜 기관용으로 만들었을까? 이거 생각해보면 트럼프 입장에선 왜 코인을 비축한다라고 했습니까? 코인을 비축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달러와 똑같은 힘을 갖도록 만들겠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달러라는 것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기관에서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에 접목시키면 당연히 왜 기관용으로 설계됐는지 이해가 되실 거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이용되는 수수료가 있죠. 이 수수료는 무엇으로 이용합니까? 니플로 이용한다. 이용된 수수료는 소각이라는 절차를 가지면서 없어진다. 그러면 니플의 희소성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연속적으로 흔들리면서도 확실한 모멘텀들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도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래들이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자, 이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면 미국에서 얼만큼 니플을 매매하고 있고 한국에서 니플을 얼만큼 매매하고 있는지 또한 유럽도 확인되고 있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지금 한국, 유럽, 미국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집량을 구축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물론 개인들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건 누굽니까? 고래예요. 시장이 이렇게나 흔들리면서도 고래들은 계속 매집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 말 그대로 매집은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리지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왜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수 라인을 가져가고 있을까? 그만큼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이 모멘텀 우리 어디에서 확인했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축자산 이야기 부분에서 이것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라고 했던 건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비축합니까?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이 부분은 곧 실현될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은 알겠어. 근데 비트코인만으로 비축한다면 시장에 보완적인 요인이 없으니까 미국의 코인들이 추가적으로 비축해 놔서 그 부분의 보완책을 가져갈 것이다. 이 부분은 시장이
기대감을 만든 거예요. 니플이라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축하면 좋죠. 그러한 기대감을 펌핑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트럼프 입장에선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라고 했고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완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벌써 실망 매물이 나온다? 그런 부분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아직 결정된 건 없기 때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지난 1월 말일 날 행정명령의 첫 번째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미국의 SEC 증권위원회입니다. 이 아이는 니플과 인연이 굉장히 깊죠. 니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전 SEC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니플을 압박했던 거. 그래서 4년 동안 바이든 정부 때 2021년도부터 24년도 11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도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SEC였어요. 근데 이러한 SEC가 가상자산의 악법이었던 SAB 121을 폐지했다. 이제는 은행이 보유가 가능토록 만들었다. 자, 이게 그냥 단순한 문구지만 어떠한 뜻을 내포하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SAB 121은 은행이 코인을 보유하면 그건 부채로 인정됐기 때문에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폐지했어요. 바이든 정부 때도 이걸 폐지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못했었죠. 근데 그 부분을 트럼프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미국 SEC 위원장이 잘리면서부터 시작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제는 코인 시장에 은행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 그럼 어떻죠? 당연히 코인은 좋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흔들릴까? 과연 관세 때문에 흔들리는 것일까? 관세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은행이 보유할 수 있어. 월스트리트가 이젠 직접 투자할 수 있어.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들 또한 고래예요. 저점에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싶겠죠. 자, 제가 이 뉴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ETF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좋다라는 것은 다들 알죠. ETF는 니플도 마찬가지지만 ETF에 기대감이 있다는 건 펀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펀드가 만들어지는데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ETF, 펀드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제도권 자금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한 이벤트, 시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이벤트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 어떠한 노림수가 있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라는 거. 왜 최저가일까? 또한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선순위가 매집이에요. 매집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최저가의 물량을 만들어 놓고 그때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월스트리트 이러한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가져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개인들이 그냥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얘네가 매도하겠습니까? 매도 안 하죠. 어떻게 해야 매도할까? 그걸 잘 아는 게 바로 고래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게 4년 동안 있었고요. 1달러도 횡보, 2,000원대도 횡보, 여기 3,000원, 4,000원대도 12월 내내 횡보했고요. 3,500원부터 4,000원 선, 4,000원에서 5,000원 선 이렇게나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나 흔들려야지 개인들은 매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지금 이 시점을 굉장한 그들의 매집 구간으로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이트 보여드렸지만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은 계속적으로 엄청난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현재 시점을 만들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00원을 또 한 번 이탈했네요.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도 4,000원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변동성에 따라서 개인들은 심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매도 버튼을 쉽게 누를 수밖에 없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근데 다시 또 올려놓으면 또 한 번 후회를 하겠죠.
이런 후회를 만들지 않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확실한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하시면서 함께 투자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시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이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같이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왜? 그만큼 불확실성이 많죠. 비축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걸 비축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니플 코인은 어떠한 움직임의 방향성을 가져갈지도 잘 모르겠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는 비트코인만 비축하든 아니면 니플을 정말 보완하든 이러한 부분으로 확실성을 갖고 움직인다면 그때부터 시장의 본격적인 시점은 시작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